사람들이 실행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경험에.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천계 만물상 선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제가 이제 엄청난 청년을 모시고 첫 번째 책 1000개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글천계 컴퍼니 소속 미디어 디렉터 만물상 선달입니다. 저는 테마에 특화된 렌탈 스튜디오와 에어비앤비를 운영했고 현재는 모두 엑시트를 한 상황입니다. 엑시트 했다면 뭐 얼마 정도의 엑시트 하셨어요? 권리금을 자세한 내용으로 오픈을 하기 힘들긴 하지만 예. 공간당 100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만물상 선달님께서 우리 이제 글천계 컴퍼니의 미디어 팀의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디렉터인데 괜히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실제 전자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1000개 첫 번째 이제 게스트가 된 거예요. 전자책에서 시작을 해서 엑시트까지 했다. 일단은 한 사이클을 다 이제 돌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글천계 컴퍼니 소속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전자책 쓰셔가지고 수익은 얼마를 버셨어요? 우선 전자책 수익으로만 따졌을 때는 전자책을 집필을 하고 초고 판매 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컨설팅 수익으로 제가 합산을 하면 600에서 750만 원 사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한 달 수익이에요? 수입이기 때문에 한 달로 평균치를 내보면 150에서 200 정도 한 달에? 하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한 달에 보통 얼마, 그럼 시간 얼마나 들었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그러니까 150에서 네. 200 정도 한 달에 이제 버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부수입으로 우리 선달님이 150에서 200 정도 지금 수익을 거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루에는 몇 시간 일하셨어요? 몇 시간이라고 제가 특정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최초의 전자책을 집필을 하고 그 이후에 플랫폼에 등록을 한 이후로는 아예 손을 안 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필 기간만으로 따지면 네. 초고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이틀? 네. 예. 그리고 개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례 취합을 하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4일, 그래서 일주일이 좀 안 됩니다. 전부 다 해서. 그러니까 초고 했을 때 아까 얼마 버셨다고 하셨죠? 초고했을 때 300만 원, 400만 원 선입니다. 그 이틀 만에 이제 그걸 버신 거고, 네. 나중에 개정판 하셨을 때는 4일 정도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 더 이제 공수가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초보보다는. 신경이 쓰게 되겠지. 왜냐면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전자책 만드시는 총 걸린 기간은 이틀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본, 그래서 피드백을 이렇게 합쳐서 개정본 내는데 4일, 총 6일. 6일 이렇게 일하고, 그럼 평상시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지, 그 뒤로는 따로 일할 건 없고 전달만 하신 거죠. 그렇죠. 뭐 전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직접 할 필요가 없고 보통 판매 플랫폼으로 크몽이나 그 에브리클이나 타린 같은 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발송을 해주다 보니 제가 할 거는 CS 정도? CS 정도? 네네. 혹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겁나게 클레임 받은 사례가 있어요 혹시? 안타깝게도 예. 없습니다. 없어? 아직까지는. 전자책 가격이 선뜻 사기는 좀 망설일 수 있는데 그 전자책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잡았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 대여라는 테마 중에 렌탈 스튜디오라는 세부 항목으로 잡았고요. 그 세부 항목 중에서도 교육이란 강의에 특화된 렌탈 스튜디오를 제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렌탈 스튜디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패스트5나 이런 데처럼 공간이 있으면 내 공간을 꾸며서 그냥 대여해준다 이런 겁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다만 일반적인 렌탈 스튜디오가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운영했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직종이나 개인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강의나 웹이나 아니면 라이브 송출을 할 때 전자칠판이나 크로마키 작업을 통해서 영상물을 위주로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시간당 얼마씩 내면 쓸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저렴하면 뭐 15,000원에서 25,000원 선이고 제가 운영했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가 44,000원, 통상적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시간에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보다 가격이 높았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모수 자체가 그
전반적인 대중이 아니라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조금 니치하게 접근을 해서 절대적인 고객의 수도 줄었을지언정 그 객단가가 올라간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자체가 좀 고급화돼야 돼요. 고도화됐을 때 그 클라이언트 수는 적으면서 대신에 높은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고 그 상대방한테도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득도 훨씬 높아지고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추구를 합니다. 박리담에 이거 어려운 거야. 박리담에 제가 뭐 수백 번 이렇게 해봤을 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이 렌탈 스튜디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해당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된 게 네. 공간으로 수익화를 했던 경험이 스튜디오가 처음이 아니라 2010년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사무실에 남는 공간이 눈에 밟히다 보니까 네. 버려진 공간을 제가 렌탈 스튜디오로 활용을 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그렇게 꾸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이 좋아서 그 개인이 팟캐스트로 쓰던 사무실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인테리어로 100에서 300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 외로는 사실상 그 강의 촬영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카메라랑 전자칠판 구비하는 비용 정도만 들어갔고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저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 비용이 토탈로는 한 16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최적화를 통해서 처음부터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700만원 언더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1시간에 4만원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네,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달부터 매출로는 560, 순이익으로는 40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월세 대비해서는 한 4배 정도? 그렇군요. 네, 수입이 남았다고 봐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을 거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전자책을 썼을 때 전자책 수익만으로도 한 600, 700 이 정도였었고 이미 기존의 그 경험, 그러니까 매달 400 정도 이미 요 주제로 이제 창출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수강생 분들 사례도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될 수 있잖아. 남까지 잘 돼야지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잘 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를 통해서 제가 판매한 전자책의 주제 같은 경우가 렌탈 스튜디오이지만 아무래도 대분류가 공간되어 있다 보니까 누적 추산으로는 한 80명에 가까운 분이 제 전자책을 직간접적으로 구매를 해주셨고 예. 실질적으로 스튜디오를 구비를 하시거나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80분 중에서 3분 정도가 네. 지금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한 5% 안쪽이거든요. 실제 실행하시는 분들이. 물론 궁금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실제로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네. 한다는 건 뭐냐,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끝단의 실행자가 현재 3명 정도 됐다? 네, 낮은 맞습니다. 비율은 아닙니다. 예. 네. 예. 조금 세부적으로 전달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공간 대여를 통해서 제가 노하우를 제공을 했다 보니까 파티룸을 창업하시고 이제 월세로는 105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시는데 네. 매달 순수익으로 200에서 300 정도 가져가는 운영자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를 통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했던 비즈니스 모델인 그 강의 특화된 렌탈 스튜디오를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픈하기 직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은 맞습니다. 매출 목표 어느 정도 될까요? 매출 목표는 정확하게 이 정도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월세가 제가 듣기로는 90만원 수준이니까 근데 사실상 입지도 입지고 왜냐면 화곡역에서 도보로 15초 거리에다가 15초? 그리고 방음이랑 인테리어가 전부 다 끝난 상태일 뿐더러 렌탈 스튜디오뿐 아니라 파티룸의 성격도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미니멈으로 보고 있는 수입이 한 달에 4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보통들은 이게 렌탈 스튜디오가 저도 사실은 듣기만 하면 그냥 꺼려져. 왠지 뭐 귀찮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장비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데 네. 실제로는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많이 좀 복잡합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예.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힘든 허들이 되는 것도 그 부분이랑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공간을 임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럼 과연 내가 월세를 커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나? 이 확신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나서 내가 실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입이 됐는데 네.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걱정보다는 분명히 쉽다라는 게 공간대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쉽던가요? 제가 전자책을 처음에 음. 집필을 했을 때도 들었던 생각이랑 어느 정도 흐름을 공유를 하는데요. 전자책을 썼을 때는 내가 작성한 책을 누가 필요로 할까? 누가 구매를 할까? 내가 쓴 책이 그 많은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집필을 좀 많이 미뤘었고 집필한 직후에도 조금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권, 두 권씩 판매가 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공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든 공간이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까라는 의문은 사실상 실행 말고는 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는 불안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용을 하고 입금을 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 전자책 쓰신 거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판매보다는 아무래도 컨설팅 문의가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러 판매를 좀 금지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전술적으로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앞으로도 보면 저희 같이 자체의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지만 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매번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시간적이든 뭐 근데 VOD 같은 걸로 한번 촬영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괜찮은 스튜디오 이렇게 공간 렌탈 스튜디오 같은 데를 한번 딱 빌려서 한 1시간 정도 촬영하면은 이거 가지고 10명도 못할 거를 10,000명, 10만 명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잘 짜여진 어떻게 특화된 뭐 이렇게 뭐 강의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공간을 한번 렌탈을 해서 VOD를 한번 쫙 촬영해 놓으면 이거를 시장에다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 단순히 이제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걸 듣는 분들이 진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효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자책이 좀 쓰여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렌탈 스튜디오 그 전자책에도 혹시 그 정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충분히 과할 정도로 들어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자책도 그러니까 먼저 경험을 먼저 한 분야에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책도 써보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네. 그 막연하게 그 실행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의 경험을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지 못하는 것.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을 했었고요. 실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무섭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해보면 재밌다니까? 네, 해보면 재밌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진짜 깨진다, 두드려 맞는다라는 걸 각오하고 하는 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훌륭한 사례가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묻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책천개 이 코너에 출연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물어보는 공식 질문을 단 하나만 남겨놓으라면 역시나 이제 책인데 사람이 힘들 때 매번 멘토나 아니면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 옆에 매번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뭐 이랬거든요. 혹시 뭐 선달님께서 마인드 잡아주는 힘들 때마다 좀 이렇게 날 보듬어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혹시? 제 인생 책이라고 생각되는 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미움받을 용기. 이게 베스트셀러로도 한참 좀 유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군 생활을 했을 때 접했던 책인데,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건 사실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혼자 지옥 속에 살면 너 혼자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주변의 상황을 천국으로 여기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대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자책 작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두 통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선달님은 참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까 그 문구를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요. 지금 아빠가 지금 80살인데 아빠도 저희 아버지도 평생 사업만 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바깥에 가서 어느 누굴 만나든 너의 와이프한테든 절대 너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그냥 그저 너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잘해.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유명한 말 또 그런 거 있잖아. 또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아, 맞습니다. 웃어라. 모두가 같이 웃어줄 것이다. 네, 그 말이 생각나. 나 소름 돋는다.
됐고 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뭐 지식을 쌓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말하자면 인풋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달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인풋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걸 다 아웃풋을 하실 거. 그게 블로그 포스팅도 좋고 유튜브 영상도 좋잖아요. 나 또 얘기한 대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나니까 뭐 두렵기도 하지만 그죠? 그 글이나 영상 올리기 전에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고맙다는 분들 댓글 꼭 나오지 않습니까? 꼭 나옵니다. 예, 그때 우리도 힘을 얻고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새해에는 개미열리는 아웃풋을 하는 그죠?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제 글청개 컴퍼니에서 글청개도 그렇지만 우리 우리 선달님을 모시고 실은 전자책 전문가고 많이 써보셨고 와디즈 펀딩까지 성공을 하신 분이라 뭐 전자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실행가이자 코치가 아닐까 선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자책을 수십억씩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좀 그렇잖아, 그죠? 모두가 그렇게는 안 되니까 재능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어떤 그 여건 뭐 이런 것들 뭐 경력 모두가 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아니니까요.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조언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아시겠죠? 끝으로 혹시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얼마든지. 그 다름이 아니라 네. 저도 일단은 전자책을 집필하기 전까지는 제 지식이 과연 누군가 필요로 할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서 저도 실행을 굉장히 미뤘었거든요. 뭐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한 3년 반 4년 가까이를 미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뭐 강의를 하자, VOD를 찍자, 전자책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4년 뒤에나 제가 실행을 했었는데 4년 뒤에. 정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많이 띄워주셨지만 저는 스스로를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실행을 못하고 계시다면 분명 누군가는 해당 지식을 필요로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는 걸, 전자책 집필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잃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시간, 뭐 하루 이틀 날 잡아서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매몰되는 건 기껏해야 뭐 12시간, 24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그 큰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아마 얼마 없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 끝부분을 이제 보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우리도 열심히 돕는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천개 만물상 선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